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6년 월드컵에서 가장 충격적인 논란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레드카드를 받고 오늘 벨기에와 경기에 출전 금지된 공격수 폴라린 발로군을 16강전에 투입되도록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트럼프와 FIFA 회장은 천생연분이라는 조롱도 거셉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와 미국 경기는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잉글랜드도 어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감독에게 대표팀 선수의 항소 관련 질문을 받자 잉글랜드 감독은 주장인 해리 케인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하면 되겠네. 이거 완전한 조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잉글랜드가 멕시코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오르자 영국 선수 해리 케인을 위대한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멕시코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번 월드컵 공동 주최국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행진했습니다. 행진하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는 미국을 되찾자입니다. 어떤 미국이요? 화이트 미국입니다. 녹조류 등 문제가 발생한 리플렉션 풀 반사 연못 보수 공사는 원래 입찰 없이 맡았던 회사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내무장관은 리플렉션 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원도 보수공사에 들어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식시장 오프닝 벨을 오늘 올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계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투자자들이 당초 추산보다 많은 38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만으로도 6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재임 중 이익을 챙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를 원했던 영국왕 조지는 트럼프에 비하면 아마추어라고 비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 다시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걸 암시하는 사진에 접근 금지 이렇게 딱 글을 쓴 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엊그제부터는 모든 월드컵 경기를 다 봐야지 될 그럴 정도가 됐는데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경기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미국과 벨기에의 경기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기간 중에도 방송을 수없이 했지만 월드컵과 올림픽 기간에 방송을 할 때 어떤 때는 오늘의 미국이 정치, 사회, 문화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맨 앞에 올라온 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것처럼 이 정도로 다각도로 분량도 많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세계가 지금 팔칵 뒤집혔습니다. 정치와 스포츠가 완전히 연결돼 버린 거죠. 지금 이런 사진들, FIFA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FIFA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 받지 못하고 뭐 만들어서 이렇게 줬죠. 그리고 드로지 리포트입니다. 레드카드를 준 그 심판, 브라질 심판이죠. 레드카드에 트럼프 카드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과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뭐 잠재울 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 얘기죠. FIFA가 월드컵 경기 중에 레드카드를 줬는데 그 선수의 출장 정지를 이제 말하자면 집행유예를 한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집행유예를 해서 1년 안에 또다시 어떠한 반칙을 할 경우 적용을 한다 한 건데 월드컵 기간 중에 이런 건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누구 생각하실 텐데 월드컵 치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고 그래서 월드컵에서 가장 충격적인 논란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난주 수요일에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미국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그 출생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선수. 이 미국 선수 이거 레드카드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그 반전인데 정치적인 개입. 스포츠 면에서도 스포츠가 깨끗하고 스포츠야말로 공정한 룰 안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이게 되는가? 한 사람은 정치인, 세계 최고의 정치인, 한 사람은 스포츠 월드컵계의 최고의 인물. 이 두 사람이 1962년도 칠레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 중 레드카드 출전 정지가 무효화가 된 건 진행 중에 처음입니다. 왜 1962년이라고 했냐면은 1962년 당시에도 칠레 월드컵 당시에 칠레하고 이탈리아전에서 막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퇴장도 당하고를 했는데 그때는 레드카드 제도가 없었어요. 레드카드 제도는 1970년대에 레드 옐로우 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애매하게 한 선수가 아주 애매하게 출전 정지를 피했어요. 그게 월드컵 도중에도 지금까지 레드카드가 188장이 발효가 됐답니다. 188장 가운데서 한 사람만 그 당시에 애매모호하게 그 선수가 브라질 선수였어요. 가린차 선수가 이 출전 금지가 이렇게 안 됐던 그때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1962년이면 옛날인 거예요. 이 결정은 FIFA의 월드컵 대회 규정의 조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FIFA는 드물게 적용하는 조항을 들어서 이 선수의 레드카드 출장 정지를 일단 1년 동안 집행유예로 한다 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27조랍니다. 이 27조는 FIFA의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위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례적이었는데도 기자들이 그럼 어떤 재량으로 투표는 했는가? 물어보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폴리티코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은 그냥 설명도 안 합니다. 설명도 안 하면서 심지어 미국 팀도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에 알았는데 이 미국 팀 선수가 발로군이 나간다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그것도 FIFA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발로군이 이번 월드컵에서 완전히 지금 미국 스타예요.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제 2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헤르체고비나 선수 오른쪽 발목 여러분 사진 많이 보여드려서 보셨죠? 의도적은 아니었다. 물론 그 레드카드 자체가 논란이 되긴 했어요. 이 발로군 자체도 나는 솔직히 그 레드카드는 아니고 옐로우 카드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레드카드를 받은 다음에 아니 경기가 오늘인데 어제 FIFA에서 너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벨기에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는 리오넬 메시도 정말 그 비슷한 그 발로군과 비슷한 파울을 저질렀지만 이건 카드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발로군에게 가혹했다 하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FIFA가 유명한 선수를 이 지금 미국 발로군 선수는 정말 떠오르는 스타고 이미 떠오른 스타고 유명한 선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27조를 발동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포르투갈 그 마지막 두 번째 그 예선에서 아일랜드 선수를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그때 밀어서 레드카드를 받았잖아요. 3번 경기 이제 정지를 그땐 받았어요. 이게 꼭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번 경기에 못 나갔죠. 그리고 나서 그 2번 것은 어찌어찌해서 며칠 만에 FIFA 징계위원회가 1년 정도 이번과 마찬가지죠. 1년 유예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인가? 메시는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호날두는 월드컵 경기 중에 레드카드가 아니라 11월 달에 예선전이었다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FIFA 회장 지아니 안티파노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검토해달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너무 부당했는데 이걸 다시 공정하게 해준 FIFA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그럼 세계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국가 원수가 FIFA 최고 관계자와 축구 징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 처음 아니었겠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새로 세우기 때문에. 폴리티코는 FIFA가 이번 결정이 18인 18명으로 돼 있는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투표를 그럼 했는가? 그 밖에 그 투명한 얘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벨기에의 축구협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놀랍죠. 당연히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벨기에 감독 루디 가르시아는 이 FIFA의 조치를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요. FIFA 사무실에서는 7월 5일이 어제였잖아요. 7월 5일이 그 만우절 4월 1일이구나. 나 그거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IFA는 축구 전반을 공정하게 아주 깨끗하게 윤리를 지켜야지 되는 게 FIFA다. 월드컵 역사상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맞죠. 그리고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공정한 플레이의 기본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조사한다 하고는 이제 항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감독이에요. 이 브라질의 감독. 옐로우 카드를 주죠. 브라질의 라파엘 클라우즈라는 이 레드 카드를, 처음에는 레드 카드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비디오를 판독하고 나서 레드 카드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게 레드 카드 감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한 3번째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일 경기 치러지기로 돼 있는데 어제 이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발로군이 누구냐? 시사만평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25살이죠. 퍼스트 네임이 잘 이름이 붙지 않아요. 퍼스트 네임이 어쨌든 뭐 발로군이라는 라스트 네임이라도 제가 기억하는 게 다행입니다. 발로군은 25살, 지금 시즌 리그왕에서 13골 넣고 30번의 A매치에서 12골 넣었습니다. 런던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 사이에서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못해 우연히 출생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선수도 발로군도 미국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영국 런던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영국 런던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로코고, 이 사람은 세 국가의 시민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영국 부모의 시민권, 나이지리아 부모의 출생국의 시민권, 그리고 브루클린에는 엄마 아빠가 이 발로군이 태어나기 전에 뉴욕에 여행을 왔다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다시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 항공사에서 임신 말기라고 비행기에 안 태워줘서 마지못해 브루클린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출생 시민권자가 됐고, 발로군은. 그래서 발로군이 생후 2개월 때 미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살았죠. 그런데 많은 지금 월드컵 선수들이, 발로군은 사실 월드컵이 시작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음바페 정도의 포커스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세계 각 나라에 이제 16강, 8강 계속, 8강, 4강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서 수비수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거죠. 2010년에도 실패했고 14년에 그때 벨기에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네덜란드에 실패하고 해서 2006년만 하더라도 조별리그 진출에서도 실패해서 출전 자격도 따지 못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발로군이 출생시민권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AS 모나코, 프랑스 리그왕의 AS 모나코, 여기에요. 바꿨어요. 이제 한번 바꿔서 지금은 그렇고, 아무튼 생후 2개월 미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갔는데, 미국 팀으로 지금 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FIFA 회장이 준 이거 트로피인지 뭔지, 이 사진을 지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유럽 축구 연맹이요?
UEFA 당연히 비난을 하죠. 폴라린이군요. 폴라린 말로군에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 충격적인 결정이다. 전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정당화할 수 없다. 노르웨이도 지금 스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팀이잖아요. 노르웨이 코치는 FIFA 이것은 월드컵 자체에 타격을 줬다. hurt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피어스 몰건이에요. 피어스 몰건은 뭐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라고는 하면서 본인이 마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최고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스캔들이 될 것이다. 월드컵 역사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막 대체적으로 비슷한 얘기예요. 트럼프와 FIFA가 match made in heaven. 이걸 한국말로 말하자면 구태여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다. 좋은 점에서? 아니죠. 최악의 그렇고 사람끼리 끼리끼리 찰떡궁합이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피어스 몰건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만약에 다른 정부나 다른 세계의 리더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미국에게 해가 되는 이런 일을 다른 정부 같은 곳이 했다고 상상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미국은 벨기에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이분은 국제관계,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쭉 읽어보면 이번 이 조치가 미국 대표팀이 앞으로 거둘 성과에도 그림자를 씌운다. 실력으로 됐다고 했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이기면. 오늘 이겨도 그렇고 다른 날 또 다른 팀을 이겨도 또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영국계 미국인이거든요. 메디 하산이라고 MBC의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을 하는 정치 토크쇼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벽하게 노멀이다. 완벽하게 정상이지. 이게 무슨 부패야. 부패도 아니고 뭐 편견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조롱한 거죠. 평소 이 사람의 방송 스타일을 보면 굉장한 뭐 조롱 중에 조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 얘기를 좀 해봐도 되는데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것은 결국은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대단한 승리다. 왜 이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피파에게 땡큐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출생 시민권. 바로 이 선수가 출생 시민권, 그것도 우연히 얻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되겠고요. 로카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로군의 레드 카드를 이거를 그냥 시행을 중지를 시켜버렸네. 야, 뭐 이런 얘기요. 이제 비슷하게 다 출생 시민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말로군이 출생 시민권자인데 말이야.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발록은 없이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대비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발록은 출생 시민권자 없이 축구가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민자 없이 어쨌든 나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이거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밈이 나오냐면요. 맨 앞에 제가 드로지 리포트라고 보도를 해드리면서 드로지 리포트에서 이렇게 딱 트럼프 카드라고 여기 보이죠? 딱 심판이 카드 들고 있는데 그것을 빗댄 조롱하는 그런 밈입니다. 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 동영상 보시죠.
You get a red card. Nah, bro, I have the trump card. I win. What? That's not how it works. 이게 그 얘기잖아요. 레드 카드 받았어 하니까 no, 나는 트럼프 카드 받았어. 트럼프 카드기 때문에 내가 이겼어 하니까 아니 그게 시스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보시죠. You get a red card. Nah, bro, I have the trump card. I win. What? That's not how it works. 근데 저는 이 발로군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그 카드가 그 레드 카드 받았을 때는 또 심란한 그런 표정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표정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 발로군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랐고 그랬던 그 부모님도 그 나이지리아 태생이지만 미국으로 여행을 올 정도고 하면 그 여러 가지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본인이 트럼프에게 요청을 했겠어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피파에 왜 했어요? 대통령은 미국이 이기는 거. 미국이 이기는 게 월드컵에서 내가 이기는 거니까. 이 월드컵이 성공하면 모든 공을 대통령이 가져갑니다. 실패하면 많은 거. 이번에는 특히 더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 이제 25살밖에 되지 않은 발로군이라는 선수가 지금 어떤 감정일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궁금하지 않고 확실한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두 남자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드 들고 있네. 이 두 남자를 상당히 하수로 보고 뻔뻔스럽다고 보고 정말 세계의 룰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맨 뒷부분 다르세요? 그러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하던 대로 한 거네. 비리가 아니라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바로 그 내용을 말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뭐 비리도 아니고 여기 있네요. Totally normal. 완전히 그 노멀이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출전하면 오늘 미국 탈락한다에 $100를 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유 참.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 자신이 나오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시는데 선수 자신이 혼자서 이게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참 힘들어지게 됐다 하는 생각. 물론 미국이니까 선수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 미국 감독의 성향이 어떻든가요? 머릿속으로 막 회로를 돌려보면서 어쨌든 오늘 저녁에 있을 5시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과 멕시코 어제 이 영국과 멕시코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6강 USA와 벨기에가 오후 5시고 5시 전에 12시에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야 두 경기 다, 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제 그때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뉴스로 돌아와서 이 뉴스 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행진을 했다잖아요. 워싱턴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행진하는데 버스에 탄 것 같아요. 일반 버스 이 경우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고 이게 심볼이에요. 모자에 있는 게. 다 코만 내놓고 하얀색으로 가리고 다 지금 이런 선수들이 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자 선수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빨간 색깔로 화면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나중에 주목받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 사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진은 뉴욕타임스에서 봤는데 또 어떤 땐 사진이 뭐 로이터나 AP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로이터의 최니 오라는 기자가 찍은 그 사진이네요.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기록에 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당일이에요. 토요일에 워싱턴 DC를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요,
뭐 유홀 버스 같은 것을 타고 단체로 행진들을 많이 해요. 행진을 할 때는 뭔가 자신들의 주장이 있지 않겠어요. 이 소녀의 눈 좀 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겁에 질려 있겠죠? 참. 의사당 주변을 이렇게 다녔답니다. 의사당 주변을. 현장 목격자들이 수많은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영상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침 11시쯤에 떠났대요. 근데 이 수백 명 정도가 그렇게 막 휘젓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휘젓고 다닌 거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 Patriot Front. 애국 우선이에요. 애국을 맨 앞에 세우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 로고가 그런 로고랍니다. 미국 최초의 13군데 식민지를 가리키는 그 별, 뭐 하얀색 이 별고리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부연합전투기, 노예가 있는 것을 지지하는 거죠. 그걸 막 깃발들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대변인이 워싱턴 DC의 경찰도 그랬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내무부 장관이냐면 인터뷰를 내무부 장관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내무부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연방정부 공원 같은 데서 있으니까 내무장관이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사람도 숨지고 했었던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진이 있고 난 뒤에 이쪽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쪽이나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체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활보하고 못 다닙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심볼을 딱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지금 이게 완전히 버스를 점령을 했네요.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랫동안 이 패트리엇 프론트라는 이 단체가 미국을 백인 국가로, 백인 민족 국가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여기저기 했어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뭐 어두운 색 셔츠에 뭐 카키 바지 같은 것 입고 흰색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건 이제 KKK단과 똑같은 거죠. KKK단도 흰색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상징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이미지. 딱 보면은 이 모자에 있는 로고가 그런 로고, 복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단체가요, 원래 벵가드 아메리카라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가 있었어요. 벵가드 아메리카가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샤럿츠빌에서 사람도 숨지고, 사람이 3사람 정도 숨졌을걸요. 그때 경찰관이 2명이 숨졌고, 그때는 이제 주경찰 뭐 헬기가 추락해서 그랬지만 그 사건 때, 그리고 막 이제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막 차량으로 돌진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숨졌었죠. 그때에 지금 이 단체는 벵가드 아메리카라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이름 세탁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패트리엇 뭐라고 했죠? 프론트. 패트리엇 프론트로 이름을 바꿔서 2017년 이후에는 활동을 하는 백인 단체인 겁니다.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제 자주 유홀 렌트를 해서, 그래서 공공장소에 나타나서 유홀에서 이제 사람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쫙 뿌리면 쫙 행진하고 깃발 날리고 하다가 또 유홀 타고는 그냥 싹 사라지고 하거든요. 2년 전에도 패트리엇 프론트가 내슈빌로 그 당시에도 몰려들어서 그때 이제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성조기를 거꾸로 들을 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요즘 미국이 큰일 났어, 성조기가 거꾸로 될 정도의 비상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입장에서의 그 비상사태다 하고 성조기를 거꾸로 든 건 이건 너무 유색인종이 판을 쳐. 백인으로 돌아가야지 돼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무장관도 표현의 자유인데 라고 얘기하고, 그 내무장관의 보스인 대통령은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숨지고 해서 그때에 굉장히 예민했었던 정치적으로 시점인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라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그룹에도 저 KKK단을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대하는 그룹과 똑같이 좋은 사람이 있어. 양쪽에 다 좋은 사람이 있어. 백인 우월주의자도 좋고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대하는 사람도 좋다는 건데 이 경우는 백인 우월주의자도 좋다라는 게 미국의 금기를 대통령으로서 깨뜨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 건국 250주년 행사장까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다닌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You get a red card. 이거 또 Nah, 나오죠. bro, I have the Trump card. I win. What? That's not how it works. 내가 트럼프가 근데 이 선수가 싫어할 것 같아요. 저 밈은. 근데 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밈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무장관도 내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좀 존중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무장관이 되고 나서 뭐 좀 이상해요. 아무튼 링컨 메모리얼 그 리플렉션 풀이요. 그 수리를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했어요. 어떤 회사가 입찰도 없이 무입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잘 아는 회사다 하면서 했어요. 하고 나서는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치기로 했었던 그 이슈가 점점 문제가 커졌어요. 녹조 등.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그게 그렇게 되도록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징역형에 처해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이제 딱 심어놓은 워싱턴 DC 검찰은 그렇게 하면서 검사는 기소를 해요. 올림픽 무슨 선수까지 뭐 물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뭐 떨어진 페인트 조각을 이렇게 만져봤다고 해서 페인트 조각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다시 지금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 다시 그 팀에다가 그 일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이던데요. 어제 CNN 방송 인터뷰하는 거 보니 지금 데나 베쉬 나오는데 데나 베쉬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끝까지 이거 복원 작업을 같이 할 것이다.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회사죠.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그린워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그린워러 하더니 그린 색깔로 쫙 녹조로 변했고 또 한 회사는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또 다른 회사잖아요. 한 회사는 170만 달러 계약, 또 다른 회사는 10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그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무장관이 하는 얘기예요.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다행히도 피해가 작았다. 물론 나쁜 일이었지만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작았냐면 뭐 미국은 뭐 하면 다 돈이잖아요. 작아서 그 뭐 2000 몇 피트니까 600m가 넘는 길이니까 한 수만 달러, 몇만 달러 정도만 들 수 있다. 그 정도로 피해는 작았는데 이건 중범이다. 대통령이 딱 그 자리에 놓은 검사는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피해가 작았다면서요. 뭐 이게 10년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애틀란틱 인더스트리얼 코팅스라는 이 회사 풀 바닥 다시 칠하고 방수하는 이 회사하고 얼마 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대로 그 회사들에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를 지적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무리 그 회사들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와 일을 하는데 무입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을 해서 싸고 좋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죠. 아예 경쟁 자체를 막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해서 대통령 아는 회사를 딱 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그 회사가 또 이 일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처리를 또 그 회사에게 맡겨요? 이게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250년 동안 다져왔었던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18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오고 나서.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글쎄 시기가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백악관에서 종을 울렸어요. 이것도 역사상 처음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 개장할 때 항상 누군가가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에 개장할 때 직접 가서 뉴욕에 가서 벨을 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벨을 울리고 그리고 뭐 그 옆에 무슨 뭐 재무장관 누구 쫙 썼는데 왜 그랬냐면 뉴욕 증권거래소 이 나스닥 개장을 한 직후에 트럼프 계좌라는 걸 오픈을 했습니다. 트럼프 계좌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하기 위해서 18살 미만인 그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카운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 아이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그걸 못 쓰지만 국가가 시드머니, 씨앗 종자 머니를 주죠. $1,000를 주고 그 다음에 18살이 되면은 그게 이제 복리가 붙으니까 18년이면 길잖아요. 신생아라고 하면은. 그래서 복리가 되면 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주택 마련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창업을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걸 이름을 구태여 또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트럼프 계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하는 것을 오늘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요즘 저 집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 해서 뭐 구태여 이걸 지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무튼 했어요. 개장할 때. 스캇 베센트뿐만이 아니라 그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뭐 델의 마이클 델 그 회사의 증권거래소 뭐 당연히 그 림 마틴도 함께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아메리칸들이면 모든 아이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그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오늘 대통령이 좀 홍보 좀 했고요. 대통령이 아직도 이 부모님들이 이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트럼프 어카운트 .gov에 접속을 해서 자녀에게 무료로 이거 주세요 하는 것 쭉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얘기를 하고 이 기자회견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FIFA의 회장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때는 화면만 보고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 뭐 세상에 다 하는 일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랬다는 것.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했지만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이거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왜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에 수입이 22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14억 달러가 암호화폐 관련이고 그 가운데 몇 억 달러는 로열티, 몇 억 달러는 그 트럼프 밈이라는 그 코인 이거로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23억 달러를 그 관련으로 벌었고 암호화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밈 코인으로 벌었고 그러면은 이제 잃어버린 사람도 23억 달러다 했잖아요. 23억 달러가 아닌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암호화폐 분석업체예요. 분석업체 닌센이 그 손실 규모를 좀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8억 달러, 38억 1천만 달러를 잃었대요. 달러자 표시되어 있고 트럼프라고 써있는 그 밈 코인을 산 사람이 거의 100만 명입니다. 98만 몇천 명이에요. 98만 8,905명이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전체로 사람들이 샀잖아요. 일반 개미 투자자. 3명 사면 2명이 손해를 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얼마든가요? 1달러 65센트던데요. 아침에 조금 올랐네요. 1달러 68센트. 그래도 지난 24시간 동안 0.68%가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그때? 73달러 35센트. 97%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밈.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밈이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하락했대. 트럼프도 손해봤겠지. 아니라니까요. 이것만으로 6억 3,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밈 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모두 정말 축하할 시간입니다. 이거 승리예요. 아주 특별한 내 트럼프 커뮤니티에 합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달러 표시 트럼프를 사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노련한 그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출시 직후에는 이 밈코인 정말 높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기들만 다 이득 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다 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나도 난 손해보겠어. 이쯤에 들어가면 아니지. 내 뒤라면 뭐 들어가지만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어쩌면 제대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돈 먹고 그럴 사람들은 다 먹고 튀는 거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다 같이 그냥 접시물에 코 박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쉽게 돈을 잃어버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고 밝힌 한 암호화폐 투자자 니콜라스 핀토라는 분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은 이 트럼프 코인에 약 50만 달러를 넣고 지금 반 정도를 잃어버렸답니다. 반 정도면 덜 잃은 거네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죠. 대중의 눈에는 대통령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통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 나쁜 거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그 코인을 망가지게 하겠어. 자기만 번다니까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를 벌게 해주는 거죠. 버는 사람은 벌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돈을 잃어버릴 때 뭐 몇 억 달러씩 벌잖아요. 그 사람들을 벌게 해주고 거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을 많이 넣어서 정말 거지가 된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 거의 합법적인 사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이런 거 만들면서는 계속 밈 코인 관련 정책을 막 규제를 강하게 바이든 때 해놨었던 것을 약하게 풀잖아요. 그리고 본인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들도 다 돈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대통령이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자 사십시오 하면 지지자들 다 사잖아요. 모자도 사고 시계도 사고 향수도 사고 성경도 사고, 그리고 또 뭐도 사죠. 뭐 휴대폰도 사고 또 운동화도 사고. 뭐 안 사는 게 뭐예요? 트럼프 관련만 그렇죠. 와이프도 때때마다 무슨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 무슨 장식, 목걸이 다 팔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상대로 돈을 챙기고 있다 하는 주장을 백악관은 부인합니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어 온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모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은 내 아들들이 참 안쓰럽다. 아이들이 안쓰럽다. 애비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차 날개를 확 펼치고 하지 못하니 그런 아이들 참 답답할 텐데 안쓰럽다라고 대통령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즘에 그 헌터 바이든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헌터 바이든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해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이죠. 헌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돈 버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거죠. 아주 긴 길이의 X에, 이거 지금 제가 짧게 써놨는데요. 헌터 바이든의 글은 아주 깁니다. 여기 show more 이거까지 다 하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의 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즘 그 돈 버는 그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그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250년 전에 우리는 그 식민지를 가족 사업처럼 운영하던 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왕으로부터. 그런데 불과 18개월 만에 트럼프 일가는 조지 왕마저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회사가 3개월 전에 투자를 한 기업에 국방부가 이 관련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이 왕자님들이 프린스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 지분을 가진 골프장 회사를 통해서 상장시킨 새로운 기업에는 공군 드론 계약이, 골프장 회사 관련인데 공군 드론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모터 주문은 트럼프 주니어가 이사회에 있고 수백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인 겁니다. 또 둘째 아들 에릭이 최고 고문으로 일하는 회사는 2,400만 달러 규모의 국방부 로보틱스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지원 16억 달러를 등에 업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텅스텐 매량지 개발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4위입니다. 4위 제러드 펀드, 그 회사죠. 사모펀드. 사우디 왕세자가 넣은 20억 달러를 종잣돈으로 지금은 62억 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99%는 걸프 국가들의 외국 그 자금입니다. 정부들의. 사우디에서만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대는 정부와 외교 정책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규제하는 암호화폐 사업에서 뭐 돈 23억 달러 트럼프 일가가 돈 벌었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돈을 넣고 이 사람 레이티스트가 지금 팔로업이 안 된 거예요. 23억 달러 잃었다. 38억 달러.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왕실의 금고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다음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총이 집 앞까지 바로 배송되도록 허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류, 담배, 뭐 폭발물, 단속국 여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그 자체 추산으로는 연간 330만 건의 총기가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음식 배달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트럼프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온라인 총기 대형 판매업체 이사회 이거 다 하는데 여기 앉아 있고 그 회사의 주식 3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우리에게 보이도록 아주 그냥 일부 보이는 그런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소환장 하나 받은 사람이 없고 압수수색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수사권을 대통령이 꽉 쥐고 있는데 뭘 할 필요가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면서 헌터 바이든이 저에 대해서 6년 동안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연방검사, 대배심, 소환권, 의회 청문회까지 동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히세드 휘세드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던 시절 저는 그림을 팔아서 1년에 약 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림을 탄핵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6년 동안 나에게 물었습니다. 헌터가 어디 있느냐? 노트북 어떻게 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질문은 250년 전에 된 미국이 한 가족의 것입니까? 조지 왕의 것입니까? 미국이? 그 사람들은 이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면서 뭐 국왕폐화 만세 이런 식으로 그 헌터 바이든이 아주 길게 여기에 썼어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헌터 바이든은요, 아버지가 나중에 long live the king 이게 이제 영국에서 하니까 long live the king 하면서 폐화, 전화, 만세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사면을 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의 성격을 아니까 헌터를 감옥에 보낼 것임을 아니까 사면을 했으니까 아버지로서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아니지 대통령의 아들은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했는데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을 사면을 하지 않았다면 사면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 있을 텐데 지금 또 트럼프 가문이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아들이 예를 들어 감옥에 가 있다면은 정말 무슨 이유로 감옥을 가 있는 건가 너무 의미가 없다. 그 트럼프 가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너무나 소소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1년에 20만 달러 팔았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뭐 한 달에 뭐 몇만 달러인가를 뭐 자문하고 벌었다. 이 얘기는 본인이 헌터 바이든이 여기에 쓰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라는 말로도 비교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긴 알아야죠. 어떤 분은 트럼프 뉴스가 싫다,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로서. 그래야 끝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또 뭐 그다지 가뿐하지도 않은데 비교적 가뿐한 뉴스라고도 볼 수 있고 기이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뉴스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야, 어제 이제 영국하고 멕시코하고의 경기를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사진 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고를러온 왼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칭찬한 그 해리케인 그리고 또 오른편이 주드 벨링엄 다 이제 넣었어요. 고를 넣었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가가 있더군요. 에너지 완전히 다 날아갔고 영국하고 멕시코를 이겼어요. 영국이. 그래서 8강 진출 성공을 했죠. 영국이 뭐 여러 개니까 잉글랜드가.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막 손에 막 땀이 쥐어지고 머리를 막 어떤 때는 싸매야지 되고
눈을 뗄 수가 없는 믿기 힘든 그 경기 끝에 그리고 영국에서 좌렐 콴사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왼편에 있는 좌렐 콴사는 퇴장을 당했어요. 이 경기 그래서 대부분 후반을 11명으로 뛰었는데 잉글랜드가 1986년 월드컵 8강전에서 패배한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8강에 진출하는 경기로 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어제 영국과 멕시코는 두 나라 모두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멕시코 경기는 멕시코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믿기 힘들 정도의 열정적인 그 팬들이요. 귀가 찢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귀가 찢어졌을 정도로 그랬지만 10명으로 아주 스터번하게 완고하게 터프를 넘어서 영국, 잉글랜드 팀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사실은 그 주드 벨링햄이 99초 만에 2골을 넣었을 때 경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멕시코에서 주최국 만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좌렐 콴사가 54분에 퇴장당했고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월드컵 6번째 골을 넣으면서 3대1이군요. 3대1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페널티킥을 받았죠. 일단 지금 이 좌렐 콴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의 감독이 토마스 투엘 감독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항소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때 FIFA가 말로군이라는 미국의 스타에 대해서 레드카드 줬는데도 그거 1년 유예할 테니까 벨기에전 치러하고 한 뒤에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식으로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을지 뒤집을 수 없을지 알 수가 없고 해리 케인이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콴사 그 레드카드도 뒤집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한 겁니다. 왜 해리 케인이냐? 콴사가 아니라. 해리 케인이 워낙에 지금 그 스타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 케인을 칭찬을 했어요. 최고의 스타고 또 주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뭐 노르웨이 그 감독은 월드컵의 상처를 줬다. 트럼프와 피파 회장이 뭐 이런 식으로 피파 무슨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도 피파 회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잉글랜드는 이렇게 조롱이나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여기 해리 케인 있잖아요.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야,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은 위대한 선수다.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위대한 선수다. 그 해리 케인이라는 사람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인종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정 무렵에 그 트루스 소셜에 쓴 거예요.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멕시코가 공동 주최국이잖아.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 몇 시간 전에 그 난리를 치고 미국 공격수를 레드카드에서도 출전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아니 공동 주최국인 멕시코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 멕시코를 떨어뜨린 잉글랜드 그 선수를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잉글랜드는 8강에서 노르웨이와 맞붙는 노르웨이도 엘링 홀란이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는 엘링 홀란이 브라질을 탈락시킨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게임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 게임에 이런 게 있었고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라질만 하면 또 내놓고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해주는 사람들이 다 유치합니다. 일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올리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 자체가 유치하다고 저는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의 총리가 스토커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가.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참 트럼프 대통령은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이게 나온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 G7 정상회담에 가서 멜로니가 나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 난 찍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인기를 올리고 싶어서 말이야. 이랬을 때 멜로니가 인기?
지금 트럼프와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인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총리 직책으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런 데다 자꾸 뽑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으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 부부들을 조롱을 하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전용기 같은데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에어포스 원에. BLM, Black Lives Matter. 오바마 하고 또 막 아랍어가 써 있잖아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계속 얘기를 강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피하면 강도를 만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납니다. 은백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가 다 있겠죠. 아래 위에 연장까지 갔으면 영국이 졌을 것이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임기 끝나면 탈탈탈 털리겠죠. 법이야 바꾸라고 있는 거죠. 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혼란의 멀티콜 얘기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너희들 맘대로 하면서 법은 왜 만드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고요. 오늘 정말 이 축구 저는 축구도 사실은 뉴스를 바탕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축구할 때는 이제 화면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2개씩 요즘에 하니까 그 지난번에 그 같은 시간대에 했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지나간 것도 좀 보고 뉴스화가 된 것은 다시 또 보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임을 다 보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리고 제가 막 스포츠에 열렬한 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다 자세히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밤에 안 피곤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재밌어 하는데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나면 피곤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가. 여름입니다. 월드컵 7월 19일에 끝나는데 그 전에 여러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아주 그 체력 보강하면서 보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 이따 보고요. 이 선수는요.